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1950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강한 반등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상징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코스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임박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제 유가의 흐름은 뭐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오늘 뭐 그런 얘기와 또한 이제 어, 이 역대급 유동성 지원, 그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주요 국가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유동성 장세, 즉 국내 증시의 썸머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주도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에 뭐 일련의 최근 사태 이전에 뭐 반도체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였죠. 뭐 2차 전지라든가 5G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썸머랠리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최근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의 힘을 얻어서 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증권주, 석유화학, 조선, 소외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랠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FOMC라든가 또 ECM,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랬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근의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이런 데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벌써 1,200억이 넘게 오전입니다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일본 중앙은행도 회사차 매입을 더 늘리고 또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유동성 지원, 유동성 관련한 장세, 썸머랠리가 가능한 그런 어떠한 기대감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이런 주요국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어떠한 전망이 가능해요.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뭐 체험 VIP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보 투자를 위한 VIP 체험 VIP 회원 모집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부별 재정 부양책 규모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우리나라, 캐나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양책 규모가 미국이 2,500조가 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도 약 1,500조 가깝고요. 우리나라는 100조, 뭐 캐나다 70조. 근데 이제 GDP 대비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죠? 미국이 거의 10% 정도 되죠. GDP 규모. 중국이 8%, 우리나라 5%가 넘고 캐나다 4%. 이렇게 주요 국들의 어떠한 뭐 경기 부양책, 그죠? 재정 부양책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기 회복과 맞물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정말 최악의 상태가 끝나고 이제 회복 기미로 진행이 되고 경제 정상화, 그죠? 재개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급 유동성과 합쳐진 그런 썸머 랠리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2020년도가 초반부터 미국의 그죠? 중앙은행 FED의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보이죠. 유동성 공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티가 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당장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달 됐죠. 사실 3월 달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급락 이후에 또 4월 달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지금 4월 아닙니까? 그렇죠? 5월 달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세는 뭐냐면 5월 달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5월 달은 굉장히 좀 약세장이었었어요. 미국 월가 격언 중에서도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진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6월 달,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이제 회복 국면을 진입되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는 6월, 7월, 유동성 장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죠? 최근 사태가 진정이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다음에 기존 추세,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추세가 붕괴가 되는데요. 그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기대감과 거기다가 유동성 모멘텀까지.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사실, 코스피 주봉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이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되죠.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이 이렇게 되죠. 올 2월 달까지, 그죠? 반전이 됐다가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추세가 꺾여 있고 밑에 처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반전되었던 이 추세로 복귀가 된다라면은 이 추세 자체가, 그렇죠? 기존의 추세가 회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 최악의 국면을 돌파한 경제 재개, 거기다가 막대한 유동성,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봉으로 가보면 월봉상으로도 지금 하락을 했다가 추세를 회복하는 와중 속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공포스럽고 어려웠던 그 국면이 지나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년, 2년, 3년까지 2년이 넘게 주가가 강하게 기존 추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도 밀렸다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고 이제 4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월봉입니다. 5월 달에 6월 달 본격적으로 썸머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반등하는 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008년도, 2007년도와 최근의 어떤 흐름이 평행 이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월봉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만 시장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공포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빅스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미국 공포지수인데요.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포지수는 원래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S&P 500 지수 옵션에 대한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입니다. 그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죠?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겨요. 자, 최근에 어때요? 안정적으로 6개월 전, 3개월 전 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공포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2월 달부터, 2월 말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죠? 3월 달, 3월 16일 날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공포지수는 뭐와 또 역관계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가와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자, 유가가 급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유가 흐름 볼게요. 그죠? 유가 흐름이 이거거든요. 자, 조금 자세하게 유가를 한번 볼까요? 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가격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 1월 달부터.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3월 달부터예요. 그죠? 3월 달. 하루에 뭐 30%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 3일 연속 떨어지는 시점이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요 3일간 가장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자, 그때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요 모습입니다. 바로 요때예요. 3월 16일, 그죠? 3월 16일 요때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야. 공포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바로 3월 16일이다. 앞서 말씀드린 3월 16, 17, 18일이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연속 4일 동안 보여줬던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이후로 국제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죠? 더 심각하게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빅스 지수는 어땠나요? 공포 지수는 계속해서 안정세를 지금 현재 찾아가면서 33포인트, 33선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보통 이제 30선 아래로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빅스 지수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다. 30선대 초반까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공포 지수가 더 위로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 자, 지난주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약 1270조 정도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270조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약 470조 정도 돼요. 퍼센테이지를 치면 전체 시가총액의 약 36.8%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직전에는 약 39%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36.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외국인 지분이 줄었을 때가 약 36.6%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어떠한 그런 규모가 그렇죠. 적지 않은 기존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때 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포 지수가 약 30선대 초반 정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마이너스권,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그런 어떤 사상 초유의 사태도 불구하고 이 공포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연결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도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죠? 블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20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그죠? 물론 WTI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바닥이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게 되면 그렇죠.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이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도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또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죠? 앞서 이 빅스 지수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내 주식 시장과 연결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완화되고 이제 매수를 전환할 시점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WTI 그죠? 유가와 또 공포지수 VIX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5월이 조정이라고 본다면 자, 진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뭘 사야 되느냐? 자, 오늘 같은 경우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같이 동시에 순매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직 외국인은 예전에 판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소외주들, 업종 대표들, 뭐 건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이런 소외 종목군들이 기관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장이 썸머랠리를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 5월 달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6월부터 썸머랠리가 본격 시작이 된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한번 우리가 좀 문자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요. 4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 달에 재차 하락을 하면서 진바닥을 확인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지난 3월 달 저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적정한 시점에서 바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6월 유동성 모멘텀이라든가 경기 회복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썸머랠리를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자, 4월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별로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과정. 물론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요? 이번 긴 연휴. 그죠? 뭐 최장 6일인가요? 6일 동안 이 긴 연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는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최악 상황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과정을 해봤을 때 주식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먼저 바닥을 확인합니다. 통상 6개월 먼저 바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더 두고 볼 일이고요. 하반기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된다라는 점과 역대급 유동성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썸머랠리의 가능성이 있다. 자,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익 모멘텀 더 양호하고, 특히 2021년도 내년도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순매수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자, 서머랠리의 주체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될 것이냐 기관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죠?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기관은요, 특히 뭐 연기금도 그렇고 방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뭐 140조가 넘는 증시 주변 자금이 있다라고 하자, 대기 자금들이. 그래도 이 자금들로 인해서 주식을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역부족이에요. 물론 하락은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랠리의 주체는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주체로 진행이 된다면 여전히 반도체 IT다. 그렇죠? 조선, 철강, 화학, 금융, 건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은 매수의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주도주 섹터는 기존의 반도체. 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그렇죠? 네, 이런 종목군들,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5G 당연하죠. 그죠? 2차 전지,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유동성 정책 관련. 그 다음에 최근 사태로 인해서 더 부각이 되고 더 앞당겨진 언택트 문화. 그죠?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테마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테마, 주도주 섹터에 들어갈 것이다. 자, 오늘 긴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주식이 이젠 최악의 상황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된다라는 그런 걸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 회원, 최근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3개월 동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동안 100만 원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개월 진행을 하다가 난 신뢰가 가서 나는 정회원에 가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차익만 지불하시면 1년 정회원 가입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은행에다가 입금을 100만 원 입금하시고 본인 성함과 현재 투자 금액, 뭐 투자 스타일 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항상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